어서 오세요.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조선 초기, 평생 일군 재산을 지키려던 시어머니와 그 재산을 노리고 며느리가 놓은 정교한 덫. 과연 사람의 진심은 소문보다 힘이 셀까요? 지금부터 연화촌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서늘하고도 기막힌 야담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야담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연화촌의 다음 소식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기막힌 이야기 시작합니다. 파트 1 재산을 가진 노인, 그리고 웃음이 너무 고운 며느리. 겨울 들판을 가르는 매서운 바람. 조선 초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을 내려가야 닿는 작은 고을, 연화촌. 산은 낮고 들은 넓었으나 사람들의 입은 그 산보다 높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기와가 반듯하고 담장이 높은 집 한 채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 저기 말이야. 노씨 할멈네 집. 노씨 할멈. 본명은 노윤옥.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곡식 장사와 토지 매매로 집안을 일으킨 여인이었습니다. 논이 셋, 밭이 다섯. 비 오는 날에도 곳간에 곡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흉년이 들면 이웃의 쌀 한 말씩을 내어주던 인물이었지요. 노윤옥 할멈은 말이야, 성질은 좀 모질어도 머리는 똑 부러졌어. 마을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의 혀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할멈, 좀 이상하지 않소? 그 시작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설씨.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얼굴 좀 보소. 웃는 게 어쩜 저리 곱나. 말씨가 꼭 비단 같네. 설씨는 언제나 고개를 낮췄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찬바람 드십니다. 문을 닫을까요? 그러면 노윤옥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말거라. 난 아직 멀쩡하다. 그 말에 설씨는 눈을 내리깔고 웃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그러나 그 웃음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설씨의 남편 노윤옥의 외아들 노상무는 고을에서도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이 강직했고 거짓을 싫어했으며 어른에게는 예를 다하고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굴지 않는 사내. 저 집은 탈이 없겠구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은 언제나 집안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씨는 밥상을 물리며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응. 어머님 말씀이. 아까는 참 이상했어요. 노상무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니? 설씨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분명 쌀독이 비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뒤엔 쌀이 가득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만은 아니에요. 그 말에 노상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괜히 이런 말씀드리면 불효가 되는 것 같아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조금 흐려지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돌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노윤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쌀독은 내가 분명 채워뒀는데. 그러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어제였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윤옥은 평생 장부를 손에서 놓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었고 날짜 하나 있는 법도 없었지요. 그런데 내가 헛것을 본 게냐? 그때 방 밖에서 설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잠은 잘 오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윤옥은 이상하게도 그날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설씨의 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을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 집안에서 이미 하나의 덫이 조용히 짜이고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먼저 사람의 정신을 노리는 덫이 다음 부로 이어집니다. 파트 2 소문은 발 없는 짐승처럼 번졌다. 연화촌의 아침은 늘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사람들의 시선은 노씨 집 담장을 향해 자주 머물렀습니다. 설씨는 새벽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늘 그렇듯 동네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설씨 왔네. 고생이 많지. 설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휴, 별 말씀을요. 어머님 모시는 게 제 복이지요. 그 말에 안악 하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노윤옥 할멈은 요즘도 기운하시지? 설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사람들의 귀를 세웠습니다. 예. 다만 연세가 연세이시다 보니 요즘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아이고. 그래. 그 나이면 그럴 때도 됐지. 설씨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예민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괜한 말이 사람 입에 오르내릴까봐 조심스러워서요.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고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연화촌의 바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노씨 할멈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다며. 아직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고생이 많대. 말은 그렇게 형태를 바꾸며 퍼졌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건망증이 되었고 건망증은 정신이 흐려졌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무렵 노윤옥은 장부를 펴놓고 쌀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째서 2마리나 남았지? 분명 지난주에 팔았을 쌀이었습니다. 노윤옥은 고개를 갸웃하며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쌀독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때 뒤에서 설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곳간에 가셨어요? 쌀이 줄지 않았구나. 설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까도 그러셨어요. 분명 아침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노윤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냐? 네. 그래서 제가 장부도 다시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노윤옥은 그 장부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윤옥은 장부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맞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서당 훈장마저 설 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훈장님, 괜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노 씨 할멈이 요즘 밤마다 사람 이름을 헷갈리세요. 그래? 머슴 이름을 자기 남편 이름이라 부르시고 저를 보고는 돌아가신 언니라 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노윤옥은 분명 머슴을 언니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상무는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 앞 숨 고르는 소리.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그 순간 노상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정말로 의심은 불효보다 빨리 자랐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노윤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멈, 요즘은 장부도 며느리한테 맡긴다며. 노윤옥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노윤옥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 없는 곳에서 이미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 소리 점점 거세짐. 그날 밤 노윤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 씨는 아무도 모르게 서랍 속에서 낡은 토지 문서를 한 장 꺼내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연화촌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씨 할멈은 아직 살아있으나 이미 집안에서는 자리를 잃었다. 파트 3 기억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믿음이 먼저 무너졌다. 노윤옥은 그날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 그녀는 평생 숫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윤옥의 젊은 날. 20살 무렵 노윤옥은 한양 장터에서 쌀 자루를 메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 쌀은 속이 다릅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 말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노윤옥은 사람 얼굴만 봐도 거짓을 알아본다더라. 그 말이 그녀의 자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 그 말씀 어제도 하셨어요. 설 씨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되풀이 될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처음이다. 어머님. 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노상무는 어느새 어머니보다 아내의 말을 먼저 듣고 있었습니다. 상무나, 내 말 좀 믿어다오. 노윤옥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노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노윤옥의 심장을 천천히 조였습니다. 며칠 뒤 설씨는 노윤옥의 물건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녀 하나, 장부 한 권, 반지 하나.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 이 반지 어디 두셨어요? 서랍에 두었지. 여긴 없는데요. 노윤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반지는 설씨의 옷고름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노윤옥은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놓아버린 게냐? 거울 속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은 노씨 집을 찾았습니다. 할멈, 며느리가 걱정이 많더구나. 노윤옥은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요즘 밤에 집을 나서신다지. 그런 적 없다. 아니라는데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모두 설씨의 말만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처음으로 마을을 혼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휴, 절에서 혼자 두면 안 된다니까. 노윤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설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밖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 말에 노윤옥은 마침내 외쳤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냐?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설씨는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노상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윤옥은 자신의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내 정신이 있다. 그러나 장부보다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설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기 전에 먼저 혼자가 된다는 것을. 연화촌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씨 할멈은 재산은 있어도 정신은 흐려졌다. 그리고 그 말은 곧 공식이 되었습니다. 파트 4 미친 노인은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그날은 연화촌 장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땅은 질척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노윤옥은 지팡이를 짚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쌀을 팔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노윤옥은 익숙한 얼굴을 붙잡았습니다. 김씨 아재, 지난달에 쌀 2말 팔았지요? 김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멈, 그건 지난달이 아니라 지지난달 아닌가? 노윤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분명 지난달이요. 그 순간 어머님, 설씨가 장터 한복판으로 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간절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어당겼습니다. 설씨는
노윤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집에서 나가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노윤옥은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어머님, 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보면 어떠냐? 노윤옥이 외쳤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냐?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설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을 말리는 효부였고 노인은 통제되지 않는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절에서 혼자 두면 안 된다니까. 노씨 할멈, 확실히 좀. 그 말들이 노윤옥의 귀를 찔렀습니다. 노윤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때 노상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노윤옥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습니다. 상문아, 너는 알지 않느냐? 노상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날 이후 노윤옥은 혼자 장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설 씨 불러와라. 할멈 혼자 두면 안 돼. 며칠 뒤 노윤옥은 자신의 방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냐? 재산도 많은데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그 말 끝에는 늘 설 씨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윤옥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다. 장부를 다시 썼고 기억을 글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장부는 찢겨 있었습니다. 설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또 밤새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노윤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마을 이장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노윤옥 할멈은 당분간 가족의 보호 아래 지내는 것이 좋겠소. 그 말은 선의처럼 들렸지만 감옥의 문이었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길 수 없게 바뀌었고 창은 못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노윤옥은 창문 너머로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설 씨는 방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그 말은 기도처럼 들렸고 저주처럼 남았습니다. 파트 5분 집안에서 사라진 사람. 노윤옥의 하루는 이제 종소리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설 씨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맛도 없고 향도 없었습니다. 노윤옥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그 말 하실 때가 아니에요. 조금 쉬세요. 쉬라는 말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머슴 돌쇠는 이제 노윤옥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예, 마님. 그 마님은 설씨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노윤옥은 자신의 이름이 집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녀분이는 음식을 내려놓으며 항상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그릇 깨뜨리시면 위험해요.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깨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설씨는 사람들 앞에서만 노윤옥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노윤옥을 불렀고 사람들이 없으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윤옥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아이야. 노윤옥이 문 쪽으로 다가가자 설씨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님, 아이 무서워해요. 그 한마디로 아이와의 사이도 끊어졌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노윤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곡식 냄새가. 그 말을 들은 설씨는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비 오는 날마다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날부터 비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노윤옥은 종종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웃음은 기뻐서가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왜 웃으세요? 그 말에 웃음은 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윤옥은 방 안에서 자기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노윤옥. 세 글자를 쓰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 그 종이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노상무는 어머니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무나, 나중에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머슴과 하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그대로 믿지 마세요. 기억이 뒤죽박죽이거든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옥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였습니다. 말을 줄이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말도 없네. 그날 밤 노윤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냐? 거울 속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제 고지다. 재산보다 먼저 사람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연화촌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씨 할멈은 집안에 있으나 사람 취급은 받지 못한다. 파트 6 미친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날 밤 비는 멎을 줄 몰랐습니다. 노윤옥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 잊을까 두려웠고 깨어 있으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었지만 점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새벽녘 노윤옥은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왜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설씨였습니다. 어머님, 또 밤에 나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놀람과 걱정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부정하실 수 없어요. 다음 날 설씨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약방 주인 그리고 마을 이장 노윤옥은 방 한가운데 앉혀졌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한약방 주인을 가리키며 묻자 노윤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 짓는 이씨? 아니요. 설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박씨세요. 순간 노윤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씨였는지 박씨였는지 그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노윤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구먼. 그 말은 병의 증거처럼 울렸습니다. 설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밤마다 밖으로 나오시고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물건을 숨기셨다가 잊으세요. 노윤옥은 입을 벌렸습니다. 그건 어머님. 설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는 자기 이름도 틀리셨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노윤옥의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느냐? 그 질문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윤옥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겼고 창은 더 단단히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노윤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옥아, 너는 기억하느냐? 거울 속 노인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그 말 끝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설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프신 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고 마지막 모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공식적인 말이 돌았습니다. 노씨 할멈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집안에서 돌본다더라. 그 말은 누구의 입에서도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밤 장부를 찾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이름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순간 설 씨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몽둥이는 필요 없다는 것을. 연화촌에서 노윤옥은 이제 공식적으로 미친 노인이 되었습니다. 파트 7 지워지지 않은 한 줄의 기억. 노윤옥은 그날 아침 이상할 만큼 평온하게 눈을 떴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 한쪽이 완전히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설 씨가 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조금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노윤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자 설 씨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잃은 노인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정오 무렵 뜻밖의 사람이 노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노윤옥 할멈, 아직 살아계시오? 그 목소리는 낡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덕수. 젊은 시절 노윤옥과 함께 장터에서 곡식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근방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설 씨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그래도 얼굴만 좀 봅시다. 노윤옥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 비 오는 날 쌀자루를 함께 나르던 얼굴이었습니다. 덕수.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설 씨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최덕수는 노윤옥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멈, 아직도 쌀값은 속이지 않지? 노윤옥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16말은 창고 왼편. 그 말에 최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네. 아무도 모르는 걸 아직도 기억하는구먼. 설 씨는 그 장면을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가끔은 또렷하세요. 그게 더 문제지요. 그 말은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 씨의 손은 옷고름 안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덕수는 집을 나서며 노상문에게 말했습니다. 상문아, 내 어미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노상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 겨우 남긴 글자. 창고 왼편. 그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종이는 설 씨의 눈을 피해 장독대 밑에 숨겨졌습니다. 노윤옥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설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그 사실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 씨는 결심했습니다. 불 씨는
꺼질 때까지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연화촌의 바람은 다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느리게. 파트 8 거짓은 진실보다 먼저 움직였다. 설씨는 그날 새벽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덕수의 얼굴, 노윤옥의 또렷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씨는 노윤옥의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불 밑, 장롱 뒤, 장독대 근처까지. 그리고 있었네. 창고 왼편. 그 종이를 본 순간 설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설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글자 옆에 다른 글을 덧붙였습니다. 불이 난다. 창고 왼편, 불이 난다. 그 글씨는 분명히 노윤옥의 필체와 달랐지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설씨는 일부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이 또 이상한 걸 적어두셨어요. 사람들이 모였고 노윤옥은 종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보세요. 설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불이 난다니요. 그 말은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노상무는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는 확실히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다는 말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쓸데없는 말을 글로 남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상무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발견한 거지? 네.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며칠 뒤 설씨는 결정적인 수를 씁니다. 한약방 주인에게 다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불을 피우려 하셨어요. 그 말은 과장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윤옥의 방에서는 불씨가 금지되었습니다. 등불조차 밖에서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윤옥은 자신의 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노윤옥은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고 왼편.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노상무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덕수의 말, 어머니의 눈빛, 아내의 침착함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상무는 우연히 보았습니다. 설씨가 머슴 돌쇠에게 은전 하나를 쥐어주는 것을. 이건 노상문이 묻자 설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로 고생이 많잖아요.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상문의 가슴은 이상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노상문은 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기억한다. 그 목소리는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설씨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나 거짓은 진실보다 빨리 달리지만 멈추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연화촌에서는 다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씨 할멈이 불을 낼지도 모른다더라. 그 말은 노윤옥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파트 9 창고 왼편에서 들려온 소리. 그날 새벽 노씨 집 뒤뜰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닭도 울지 않았고 개도 짖지 않았습니다. 노상무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창고 왼편.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상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창고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왼편 벽은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짚다 손을 멈췄습니다. 돌 하나가 다르게 울렸습니다. 노상무는 주변을 살핀 뒤 그 돌을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함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함 안에는 장부와 토지 문서 그리고 설씨의 필체로 된 종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상문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설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색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엉뚱하게 숨겨두신 설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상무는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글씨, 어머니 것이 아니다. 설씨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노상무는 몸을 굳혔습니다. 누구냐?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머슴 돌쇠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씨는 소리쳤습니다. 나가 있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이 여기 문서 좀 숨기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설씨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와 같은 말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노상무는 달려갔습니다. 노윤옥은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또렷했습니다. 상문아, 거기 봤느냐? 노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설씨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과 한약방 주인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설씨의 얼굴이 백지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노상무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장부, 문서, 글씨, 그리고 창고 왼편. 이장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건 다시 살펴봐야겠소. 그 말은
공식 판결이 아니었지만 설 씨의 세상에 금이 간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설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촌의 바람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직은 소문이었지만 이제는 설 씨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트 10 지켜보던 사람과 외면하던 사람. 연화촌의 아침 안개는 그날따라 늦게 걷혔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노씨 집 사랑채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 한약방 주인, 몇몇 어른들, 그리고 노상문과 설씨, 노윤옥은 안채 문턱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어머님, 안으로 드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씨, 창고 문서와 글씨에 대해 할 말이 있소? 설씨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그 말은 사과 같았지만 죄의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설씨는 곧장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해 보이셨습니다. 불을 낼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그래서 거짓을 썼다는 말이요? 이장의 물음에 설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 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상무는 그 모습을 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상무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 가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상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노상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설씨보다 더 큰 고백이었습니다. 노윤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설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없었다면 어머님은 이미 그만하시오. 이장의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설씨는 문서를 숨기고 글씨를 바꾸었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속임수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설씨의 얼굴에서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 외침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노윤옥은 그제야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그 한마디는 긴 설교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는 설씨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설씨는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웃지 않았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상을 함께 받았습니다. 한여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노윤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상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윤옥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사람은 지켜보는 죄도 짓는다. 그날 밤 설씨는 빈 방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연화초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파트 10일 미치지 않은 사람과 미쳐가던 사람. 설씨는 안채에서 쫓겨난 뒤 빈 사랑채 끝방에 머물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잊힐 일이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 여인 라는 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밤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논, 밭, 숫자들. 그것들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더 이상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밤 설씨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억하느냐? 설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오면 등불을 끄지 못했고 낮이 와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노윤옥은 조금씩 자리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다시 들었고 하녀 분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노윤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노윤옥은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 섞인 반성이었습니다. 마을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멈, 우리가 사람을 쉽게 단정했구먼. 노윤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설씨는 문득 노윤옥의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설씨는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굳혔습니다. 노윤옥은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설씨의 손이 문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노윤옥의 방 앞에서 왜 서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설씨는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여기 있지? 그날 밤 설씨는 이름을 3번이나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녀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마님이. 아니 설씨가. 설씨는 마루 끝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다. 창고 왼편. 그 말은 한때 그녀가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한약방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밤을 잃은 탓이요. 노윤옥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사람이다. 설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처벌도 배웅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연화촌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하나로 사람을 가두면 그 말이 언젠가 자기 귀를 막는다. 파트 10이 남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연화촌의 새벽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논으로 나가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노씨 집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노윤옥은 그날 아침 장부를 덮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정확했고 기억은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노상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산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그동안 아무도 감히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노윤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상문아,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노상문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노윤옥은 젊은 날부터 재산을 한 곳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노는 이미 몇 해 전 문서 없이 마을 아이들 이름으로 나뉘어 있었고 맡은 흉년마다 이웃에게 빌려준 뒤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종이에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손에 흘려보낸 것이다. 노상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윤옥은 마지막 문서를 불에 넣었습니다. 그 문서는 겉으로만 보면 가장 값진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이미 돌밭이었고 세금만 나가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설씨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것이냐? 노윤옥은 불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세월은 속이지 못한다. 며칠 뒤 노윤옥은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노윤옥, 쌀을 속이지 않던 사람. 이름 옆에는 아무 직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은 존경이었습니다. 설씨의 소식은 아주 나중에 전해졌습니다. 다른 고을에서 밤마다 불을 끄지 못하고 자기 물건을 숨겼다가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나 노윤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이다. 노상무는 어머니를 모시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그러나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연화촌의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몽둥이가 아니라 말이다. 사람을 가두는 건 문이 아니라 소문이다. 노윤옥은 어느 날 밤 이렇게 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다만 혼자였다. 그 말은 기도처럼 남았고 이야기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밤마다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재산을 노린 사람은 재산도 잃고 사람을 노린 사람은 자기 정신을 잃었다.